우리는 을의 부자 나라 또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에서 올림픽을 치르면 그게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대단할 줄 알았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단한 대회를 치르면 무언가 미숙하고 부족하고 또는 좀 모자란 듯 그 대단한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어딘가 좀 초라한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경우들이 없지 않았었는데 이거 웬걸 알고 보니 우리가 짱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치러진 전 세계 모든 올림픽 대회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회자되는 최고의 대회 두 곳이 놀랍게도 모두 우리나라에서 치른 대회들이었습니다. 바로 88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 우선 열리지 말았어야 했던 최악의 대회였던 2021년 도쿄올림픽을 되돌아보면 일단 뭐니 해도 바로 이 골판지들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와 휴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올림픽 선수들의 척추를 정확히 타격하는 그 발상부터가 참으로 오묘했던 이 골판지 침대는 그때 일본에서는 올림픽 선수촌 외에도 나라의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도 또 대피소에서도 갑자기 다들 무슨 골판지 신이 들었는지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골판지로 바꾸어 버리려고 한 듯 아주 괴상한 국가운동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게다가 그 품질도 엉망이었던 싸구려 종이 침대가 무려 개당 220만 원이나 들여 구입한 것을 보고는 이거 진짜 누가 보면 그 나라의 대통령의 형이 그 골판지 회사의 대표라도 되는 줄 오해했을 정도로 괴랄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밤에는 골판지 위에서 자야 하는 고통에 더해 낮에서조차 차마 말로 다 옮기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수준의 물속으로 들어가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영 선수들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다들 구토를 하거나 바닥에 뒹굴며 기절을 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낮과 밤을 번갈아 가며 괴롭힐 정도라면 최소한 먹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줬어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엉망이었던 요리들에 더해 무엇보다 일부러 후쿠시마산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 내놓아서 강제로 선수들로 하여금 먹게 하여 마치 그 식재료들이 안전한 것처럼 선수들을 희생양 삼아 전 세계에 홍보하려고 했던 그 음흉한 꼼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 마치 스머프들을 위해 만든 미니어처 버섯집처럼 어처구니 없이 낮았던 선수촌 천장 높이나 선수들을 위한 화장실의 개수도 턱없이 부족했었고 또 빨래까지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선수들이 땀에 절은 같은 유니폼을 다시 입고 경기에 나갔어야 하는 등 당시 도쿄올림픽은 그곳을 방문했던 선수들에게 있어서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악몽과도 같았던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프랑스가 일본의 그 위대한 기록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대 쉽지는 않을 텐데 많이 준비를 했는지 초반부터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냥 찜통입니다. 그렇게 한낮에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무더위에도 선수촌 안에는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만 덩그러니 있고 또 경기장과 숙소를 오가야 하는 버스 안에도 에어컨이 없는 것은 물론 이게 무슨 화생방인지 버스의 창문까지 테이프로 모두 꽁꽁 막아놓아 습도부터 온도까지 극악스럽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훈련장과 경기장을 오가기 위해 길게는 거의 1시간 반 동안 그 버스 안에 있어야 해서 많은 선수들이 달리는 사우나인 그 버스 안에서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다는 소식들이 보도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큰 문제는 바로 세계 미식의 대표 국가인 프랑스와는 너무 어울리지 않게도 무려 음식들이 너무 형편없다는 점입니다. 이것 역시 그 탄소 중립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선수촌 식당의 음식들을 거의 다 채식으로만 준비를 해놓아 그 누구보다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선수들이 그 흔한 닭가슴살조차 구경하기가 힘이 들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처럼 부자인 나라들의 경우 약 200억 원을 들여 근처 호텔을 통째로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네덜란드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음식을 공수해서 자국 선수들을 살려내고 있기는 한데 한편 그렇게 부자가 아닌 나라들 선수들의 경우 이런 사치는 고사하고 방에 에어컨조차 놓을 수가 없어 그렇게 평등을 외치던 프랑스에서 치러지는 경기임에도 실상은 굉장히 슬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정말 도쿄올림픽의 그 아성을 넘어서려고 단단히 결심을 한 것인지 아예 라이벌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욕을 먹었던 바로 그 부분들을 정조준하여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똥물 수영과 골판지입니다.
처음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골판지 침대를 사용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거 누가 분명히 장난으로 퍼뜨린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선수들은 그 골판지 침대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 마카롱한테도 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꼭 알아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옛날에야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한강에 들어가 수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물이 가장 깨끗한 곳으로 한강의 수질 또한 다른 나라 대표 강들의 수질보다도 훨씬 좋은 편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파리에서도 아무리 날씨가 덥다고 하더라도 그 센강에 들어가 수영을 하는 시민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센강의 수질은 정말 극악해서 특히 대장균의 기준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높기 때문인데, 참고로 이 대장균이라는 것은 오직 대장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센강에서 도쿄올림픽에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도 그냥 수영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수영인 철인 3종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마카롱 대통령은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는 자신이 센강에 들어가 직접 수영을 하여 센강이 얼마나 깨끗한지 증명하겠다고 지난 4월부터 언론을 통해 여러 번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대체 뭘 봤는지 갑자기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그리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어쨌든 절대로 수영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실히 마카롱은 매우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 괴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마치 우리가 그 무덥고 지내기 힘든 선수촌이나 버스 안에 갇혀있는 선수가 되어 천천히 찐만두가 되어가는 것 같은, 또 도저히 먹기 힘든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끔찍한 강물에 들어가 대장균들과 수영하다 나온 것처럼 찝찝하고 우울한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이제는 소중한 정화의 시간을 좀 가져보기 위해 2018년 겨울 평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 전에 우리 88 올림픽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88년 치러진 서울 올림픽이 대단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까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수많은 국가들이 바로 이 서울 올림픽에는 모두 참석하며 최초의 대화합을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소련은 88 올림픽이 치러진 지 불과 3년 만에 해체가 되며 그렇게 세계 냉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울 올림픽은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었었는데, 대부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자갈밭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이제 30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가 판자촌이 즐비한 세계 최빈국의 모습일 줄만 알았었는데, 이거 웬걸? 이게 방송에서 보니까 여느 개발 도상국들 모습보다도 훨씬 더 발전한,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바뀌어 있었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 88 올림픽에서 최종 성적 무려 세계 4위까지 달성해 버리면서 그냥 조금 놀라는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커다란 충격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 88 올림픽이야말로 위대한 코리안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성대한 축하 파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난 2018년 한국은 평창에서 다시 한번 세계인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일단 대회 준비가 거의 미친 수준으로 완벽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준 외국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여 그들이 한국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겠다는 일념이 넘치도록 엿보였는데, 그냥 대충만 봐도 일단 선수들을 위한 편의사항들이 넘사벽이었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숙소들마다 마사지 센터가 있어 선수들이 찾아와 이 한국식 마사지 기계에 몸을 맡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잠이 들거나 하며 편히 쉴 수 있었고, 병원이나 치과 같은 것은 물론 심지어 예쁘게 손톱 정리까지 해주는 네일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500점짜리 세심함과 경기에서 메달 따고 집에 있는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최고로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공짜 헤어컷도 제공해주고, 또 당구부터 각종 게임들까지 사실 정말 없는 게 없었던 선수촌이었습니다. 심지어 선수들 이동에 사용된 버스들의 경우도 커다랗고 편한 것은 물론 이게 달리는 버스 안에다가 와이파이까지 달아놓아 선수들을 놀라게 했는데, 하지만 이 버스를 타며 그들이 진짜로 놀랐던 것은 바로 오직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움직이는 나이트, 바로 이 효도관광 버전 조명들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선수들이 그 안에서 이동하며 너무도 신기해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묵었던 방의 경우 이게 또 선수들이 기절하게 만든 정말 끝판왕 한국의 맛중 맛이었는데 바로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한국식 온돌방이었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육성급 최고 럭셔리 호텔방이라고 한들 강원도 한겨울 온돌방을 어떻게 이깁니까? 일단 이렇게 각각의 선수단 국가에 맞는 그래서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운 강원도 한겨울에도 이렇게 방 안에서 반바지 입고 생활도 해보고 또 귀여운 잠옷 입고서 방바닥에 누워 그 등을 지지면서 온돌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수들이 자기들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 올린 사진들을 보면 다들 죄다 엄청나게 편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행복해 보였던 가장 큰 이유이자 평창 올림픽 성공의 가장 끝내주는 하이라이트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선수들로부터 넘사벽의 칭찬을 받은 선수촌 식당입니다. 일단 우리 평창 올림픽의 식당은 거대한 실내 체육관을 통째로 사용해 그 규모부터 어마어마했었는데 심지어 24시간 운영했습니다. 아무 때나 오면 먹고 싶은 것 다 먹을 수 있었던 이 한국 먹방 네이션의 먹거리 포스를 정말 제대로 보여준 곳으로 매일 420여 가지 메뉴의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은 물론 야식까지 따로 챙겨서 매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주었고 한우 스테이크부터 파스타 또는 쌀밥과 국 그리고 피자와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에다 심지어 중동 선수들을 위한 할랄 푸드까지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 풍족하고 세심하게 준비를 해주어서 놀랍게도 평창 올림픽은 세계 모든 올림픽 대회 가운데 유일하게도 식사 관련 컴플레인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사랑의 대회였습니다. 컴플레인은커녕 이런 곳에서 약 3주 동안 지내고 나면 아마 선수들은 집에 가기 정말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선수들은 평창에서의 기억이 너무 행복해서 그 기억을 몸에 문신으로 남기는 선수들까지 있었을 정도로 마치 동화 속 꿈 같은 추억의 잔치가 바로 우리 평창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수들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행복의 진심이었던 성공적인 대회였음과 동시에 개회식이나 폐막식 등 각종 행사들 역시 그냥 세련됨에 있어서 극한의 수준을 보여준 즉 우리 한국의 미적 감각과 꼼꼼함이 아낌없이 발휘되었던 궁극의 무대이기도 했던 그 평창 올림픽 과거의 전통과 최첨단 미래의 모습이 공존하고 귀여움과 따뜻함이 대회 곳곳에 스며 있었으며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근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평창 올림픽으로 이게 불과 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모두에게 사랑과 찬사를 받는 멋진 잔치가 우리 안방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였다는 걸 세계인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y,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